제가 얼마 전에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삭발을 해가지고 머리가 조금 짧습니다.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정치 권력하고 그거를 가짜 거짓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책에 좀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먼저 선언을 말씀드리면 현재 UN 회원국이 195개국인데 그 중에 72개국이 동성애를 불법이라고 강조하고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서 8개국이 사형이고 15년 이상 징역이 12개, 그 다음에 8년에 14년이 22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전 세계적인 추세가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현재 처벌하는 국가가 70몇 개가 되고요. 동성결혼을 합법한 나라는 26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동성결혼을 이렇게 합법화하는 국가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1990년 이후로 헌법으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국가가 28개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구에서 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바람이 불면서 이거에 대한 걱정을 하는, 염려하는 국가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국가가 훨씬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7, 80%가 동성애를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국가가 아니고 오히려 거부감을 갖고 있는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이 동성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상에 퍼지게 됐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동성애자들이 참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학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정신질환으로부터 이걸 삭제를 시킵니다. 원래는 동성애가 정신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미국 정신의학협회를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1970년부터 막 학술대를 막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73년도에 투표에 의해서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빼게 됩니다. 그때 34%가 참여했고 58%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 동성애가 정신질환인지 아닌지를 이 과학적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 것이 아니라 투표에 의해서, 그러니까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한 4년쯤 지나서 1977년도에 그 회원들한테 다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해보니까 69%가 여전히 동성애는 비정상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것은 이 동성애자들이 이 동성애는 선천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렇게 주장할 때도 역시 과학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과학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집요하게 동성애는 선천적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동성애자는 아기를 못 낳습니다. 남자 여자 사이에서 아이가 나오는 거지 남자 2명 여자 2명 동성애로는 동성 간의 성관계로는 아기가 태어날 수 없어요. 아기가 나야만이 유전자가 다음 세대 넘어가면서 유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성애는 유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어떻게 주장을 했는가 하면 이 논문을 써서 동성애는 유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대표적인 논문이 1993년도에 해머라는 동성애자가 남성 동성애는 XQ28의 유전자 관련이 있다고 사이언스에 발표합니다. 근데 이 사이언스가 굉장히 유명한 잡지, 1등 잡지. 거기다가 논문을 내면서 머리말에다가 99%의 신뢰도를 갖는다 이렇게 내니까 언론들이 대선특필을 했습니다. 동성애 유전자 발견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 과학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동성애가 유전이라고 이렇게 믿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 6년이 지나서 1999년도에 라이스라는 분이 이 해머가 주장한 부분을 다시 조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인과 비교해보니까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라이스가 사이언스에다가 XQ28과 남성 동성애는 관련 없다 그거 발표하고요. 그다음에 2005년도에는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더 많은 사람을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1993년도에는 40명을 했으면 2005년도에는 456명 11배를 하니까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XQ28과 남성 동성애 관련 없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왜 옛날에 있다 그랬는데 지금은 관련이 없는지를 자세하게 자기들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번복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2012년도 약 2만 4천 명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X 염색체뿐만 아니라 전체 게놈에서 동성애 유전자 발견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10월, 2018년 10월 달에 한 50만 명을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최대 규모죠. 최대 규모를 해보니까 역시 동성애 유발 유전자를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유전자가 없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동성애가 타고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일란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입니다. 왜 이게 좋은 방법인가 하면 일란쌍둥이는 한 개의 수정란이 두 사람이 됐기 때문에 두 사람이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엄마 뱃속에 자라니까 모든 선천적인 영향을 동일하게 받아요. 정말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라면 일란쌍둥이는 둘 다 동시에 동성애자가 되든지 안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일치율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사해 보니까 2000년 이후로 3번의 대규모 조사했는데 2010년도에 제일 많은 사람을 조사했을 때 남자는 9.9%, 여자는 12.1% 일치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란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은 결과적으로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선천적인 영향이 동일함에도 10명당 1명만 일치하고 9명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일란쌍둥이는 태어난 다음에 같은 부모, 같은 환경이 자라니까 후천적인 영향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인 영향도 같고 후천적인 영향도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니까 이 10% 안에 후천적인 영향도 있기 때문에 선천적인 영향은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절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과학적으로도 분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차별입니다. 차별. 이 차별이 정말 미용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차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차별의 의미가 뭐냐? 법적인 의미는 분리, 구별, 배제하거나 분리하게 대하는 것. 이게 이제 차별의 법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에는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차별하면 나쁜 것만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한 차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도덕, 양심, 종교, 사실의 건강, 합리국가. 요거는 좋은 차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미혹은 뭐냐 하면은 두 종류의 사유를 혼동하게 만들어요. 자, 우리가 차별금지 사유로 두 개를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는 가치 중립적인 사유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천적이라든지 불가항력, 자, 남녀, 장애, 인종 이런 가치 중립적이에요. 이때는 정당한 차별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좋은 차별이 없습니다. 반면에 가치 의존적인 사유, 요거는 사회적, 윤리적 논란이 있는 사유들이죠. 예를 들어서 동성애, 흡연, 중독 이런 것은 좋은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 중에도 가치 중립적인 것도 있고 가치 의존적인 것이 있는데 이걸 혼동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주장하느냐? 동성애 차별은 여성 차별과 흑인 차별과 똑같다. 근데 여성이나 흑인은 선천적이에요. 이거는 뭐 자기가 선택하게 한 것이 아니죠. 근데 마치 동성애는 타고난 것처럼.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이 자꾸 타고났다는 걸 주장하는 것이 마치 여성과 흑인처럼 동성애를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사유를 혼동하게 만드는 것을 맨 처음에 이제 시도하고요. 두 번째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행위자와 행위를 혼동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가치 의존적 사유, 동성애나 흡연의 경우에는 정당한 차별도 있고 부당한 차별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은 행위자, 예를 들어서 동성애하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 이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정당한 차별은 뭐냐? 행위. 그 행위는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담배 피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지만 담배 자체는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폐암하고 후두암 걸릴 확률이 높다. 마찬가지예요. 동성애자의 인권을 우리가 보장을 해야 되지만 동성애 자체는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정당한 차별은 허용이 돼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미혹을 보면은 이 행위자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행위를 보장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 그 뜻은 뭐냐? 그 사람의 기본적인 삶,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기본적인 삶을 보장한다는 것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를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들은 뭐라고 그러냐? 동성애자의 기본권을 보장해라. 그 다음에
그걸 조금 발전시켜서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그걸 조금 발전시켜서 동성애를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동성애 행위 자체를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늘 하는 말이 동성애자 불쌍하지 않느냐, 그분들의 인권을 존중해야지. 그러고 나서 결국 뭘 하느냐, 동성애 행위를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주 조금씩 변화시켜서 자기들의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하나의 꼼수다. 근데 이 꼼수에 지금 전 세계가 넘어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는 인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권에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어요. 도덕성과 보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권이 되려면 이거는 천부적이기 때문에 그 하늘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권리이기 때문에 도덕적이어야 되고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권리여야 돼요. 그런데 이 동성애는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이지 않아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발표를 보면은 그 헌법재판소 대법원이 4번 판결합니다.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성적 교집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을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다. 다시 말하면 동성애는 도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혐오감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는 인권도 될 수 없고 차별금지 사유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행위 자체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법으로 가겠습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200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요거 만들 때도 속여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법무부 안을 만들 때는 동성애가 없었어요. 성적 지향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2001년도에 법이 만들어질 때 그 안에 성적 지향을 싹 넣었어요. 싹 넣으면서 어떻게 했느냐, 이 보통 법에는 그 용어 설명이 나옵니다. 성적 지향을 넣으면 성적 지향이 무슨 의미다 하고 넣는데 이 법에는 성적 지향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모르고 국민들도 모르죠. 그 다음에 요걸 넣을 때 맨 처음에 30조에 넣었어요. 30조. 저 뒤쪽에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2005년도에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을 속이고 몰래 넣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걸 넣고 난 다음에 아주 국가인권위원회가 합법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거를 제가 몇 가지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전에서부터 동성애가 나쁘다는 것을 떼버렸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동성애는 청소년 유해가 아니다 해가지고 청소년 유해 매체에서부터 동성애를 삭제시켰습니다. 이제는 성인 인정 안 하고도 인터넷상에서 동성애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상에 동성애 만화, 동성애 소설이 범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또 레즈비언 대기 강자를 후원하는 거예요. 레즈비언 대기 강자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영화, 동성애 영화제를 또 후원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무지개 영화제를 하는 걸 후원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을 바꾸기 위해서 동성애자 인권을 위한 교사 지침서를 만들어가지고 1,500개의 학교에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영화, 만화지, 요거 만화 해가지고 이 동성애 만화를 또 만들어서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화 이런 걸 계속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이제 하려는 거예요. 요거는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해가지고 이 다음 세대를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거를 강제로 3년하도록 만들어요. 학교에서. 그 다음에 또 동성결혼 옹호하는 집회를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획이고 친구사회라는 동성애 단체가 주최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안에 이 동성애를 넣으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세대를 지금 바꾼 거죠. 그 다음에 군연법 없애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군대 내에서 학문 성교하면 처벌받습니다. 근데 그 처벌조항을 없애라는 거예요. 인권 침해다. 그 다음에 인권 보도주칙을 만들어가지고 언론을 할 때 이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것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권 보도주칙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모든 학교, 초, 중, 고등학교에 동성애 옹호하는 학칙을 만들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보면은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라, 또 퀴어 축제에 가서 부스를 만들고 지원하고 서울, 대구, 광주, 그 다음에 그 건물 바깥에다 무지개 비교박도 걸고요, 헌법도 지금 만들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다자성애, 이건
여러 사람과 성관계하는 겁니다. 다자성에 동성애 옹호 집회한 학생을 징계했는데 한동대 징계를 철회해라. 그 다음에 한동대에서는 동성애 결혼 옹호하는 영화를 상영하라. 이런 걸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 이 교과서를 지금 바꾸기 시작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과서 안에 이 동성애 옹호하는 내용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책.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10대, 20대가 한 60% 이상 이 동성애를 옹호하게 됐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에이즈가 확산됐습니다. 이 에이즈는 동성애로 말미암아 퍼지는데, 예를 들어 10대 후반에 2000년에 2명이 2016년에 33명, 16배로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20대 초반도 마찬가지로 11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제로 가면은, 이 사람들이 또 주장하는 거냐? 아니, 유엔이 동성애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걸 제가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유엔 회원국이 195개인데, 그 중에 72개 국가가 동성애 처벌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2개 국가 제가 이름을 쭉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을 갖고 있는 데가 보면은 지금 차별금지법이 있는 데가 65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72개는 처벌법, 65개는 차별금지법이 있죠. 그러니까 지지하는 쪽이고, 또 중립, 아무것도 없는 데가 61개.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한국은 중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 보면은, 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 회원국의 3분의 1은 처벌하고 3분의 1은 지지하고 3분의 1은 중립이다. 근데 처벌하는 데가 조금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가족에 대한 보호 결의를 했습니다. 2번 했습니다. 1914년에 찬성이 26, 반대가 14, 이권 6. 그 다음에 2015년도도 찬성이 29. 이렇게 찬성이 훨씬 많지요. 자, 이때 가족 안에다가 LGBT, 이 동성애를 넣으려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부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권이사회에서 안 했죠. 그 다음에 보면은 유엔 조약 안에는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사회권 규약, 자유권 규약 안에는 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차별금지 사회로, 섹스. 이건 남녀를 뜻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성. 근데 이제, 이분들은 자꾸 요걸 가지고 성적 지향이라고 확대 해석하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건 아니지요. 우리나라도 이걸 이제, 인정을 했는데, 그때는 이 성을, 남녀의 성, 생물학적 성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국제법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개념조차 인정하지 않고, 또 유엔은 이 성은 각자의 나라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쪽에서 이제 들고 나오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성적 지향 차별 금지에 대한 결의를 한번 합니다. 2011년도, 2014년도, 2016년도 성적 지향 차별 금지 결의를 유엔 인권이사회가 하는데, 그때 찬성이 많아요. 그래서 결의가 통과되는데, 자, 그럼 왜 이렇게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찬성이 더 많았느냐? 성적 지향. 지금 구성을 보면은, 이게 보면은, 동성애 차별 금지하는 국가, 동성애 옹호하는 국가의 비율이 동성애 처벌하는 국가보다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 유엔 전체를 볼 때는 이 처벌하는 국가가 많은데 유엔 인권 이사회를 들어가게 되면 옹호하는 국가가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찬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엔 인권 이사회가 유엔 전체의 뜻은 아니다.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마디 드리면 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있는 동성애 차별 금지가 우리는 동성애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동성애자들 차별받지 말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자기들이 또 말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차별금지 조항을 이용해서 굉장히 옹호하는 행동을 많이 했어요. 최근 들어서 더 노골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서구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소개하면 스웨덴 목사가 동성애는 죄라고 설계해서 징역 1개월, 그러니까 1심에서 왜 교회 안도 공공양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방국장이 동성애 비판하는 책을 쓰고 나눠줬다고 해임되고, 상담사가 동성애 상담을 안 하겠다 해서 해고되고, 입양기관은 동성애 입양 안 하겠다 해서 폐쇄되고, 또 교사가 학생 질문에 동성애 죄라고 해서 해임되고, 다른 학교 수업도 금지되고,
또 주택관리자가 페이스북에다가 동성결혼이 지나친 평등이 아니다 해서 역시 연봉 상한에서 감면되고, 주교가 동성애로부터 벗어난 사례를 말했다고 조사를 받고, 노감전도자가 동성애 그만두라는 피켓을 들었다고 해서 폭행을 당하고, 오히려 이 사람을 잡아가고, 왜 혐오하는 피켓을 들었냐고 잡아가고, 그 다음에 또 경찰이 동성애라고 죄라고 할 때 죄라고 말하니까 체포하고, 캐나다 대법원은 이 동성애를 금지한 성경 구절을 나눠주었다고, 이건 증오범죄다, 손해배상.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 조항이 결국은 옹호조항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서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주장하는 것은 뭐냐, 이 인권위법에서 성적지향 차별 문제를 빼면 억울한 차별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또 자기들 합니다. 그 억울한 차별 구제라는 것은 기본권 보장이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법으로도 동성애자들의 기본권은 보장이 됩니다. 현행헌법이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이걸 빼더라도 억울한 차별은 충분히 구제가 되고 동성애 옹호 활동만 중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가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동성애가 정치 권력 하는데 거짓, 미혹과 기만으로 한다. 아까 말했던 대로 정신질환에서 빼는 거, 또 과학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타고났다. 그 다음에 차별금지라는 요 용어를 이용해서 뭐 가치 중립적 사유와 가치 우선적 사유를 혼동하게 하고, 행위자와 행위를 혼동하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했듯이 가치 우선적 사유가 사람에 대한 차별을 하면 안 되지만 행위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동성애자들의 억울한 차별을 구제한다는 것은 기본권 보장인데, 그거하고 동성애 차별 금지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성애를 빼더라도 현행 법률에서 모든 사람들의 기본권은 보장이 됩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기만으로 이 국가인권의 법안에 이 동성애를 넣고, 이걸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인권회가 동성애 옹호 활동하고 교과서에 넣고, 또 10대 20대들이 동성애에서 에이즈에 걸리고, 그 다음에 유엔이 또 동성애를 옹호한다. 하여튼 이 동성애 옹호 활동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전 세계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히 이 국가인권의 법에 있는 이 성적 제한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큼은 이 전 세계의 잘못된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우리의 윤리 도덕을 지키는 그런 국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